영동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리는 차량 한 대를 경찰차 3대가 추격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고개하듯 피해 달아나는 도주 차량. 경찰이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공포탄을 쏘면서 마침내 광란의 질주가 멈췄습니다. 차량에는 2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 3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뒷좌석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41세 최홍덕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연극을 연출해온 공연예술가인데요. 그는 어쩌다 이런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된 걸까요?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모 씨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L 씨를 소개를 받았고 알고 지내던 유모 씨와 정모 씨를 범행에 함께 끌어들여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홍덕 씨의 죽음 뒤에는 현장에서 체포된 세 남성 외에도 또 한 명의 범인이 있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최 씨의 납치를 청구했다는 이모 여인. 놀라운 건 이 씨와 숨진 최 씨의 관계였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L 씨는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모 그 오케스트라의 음향 감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경에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 씨의 납치를 청부한 이는 바로 전 부인 이은주 씨였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인 지난 1월 9일 일명 용인 휴게소 납치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범인들은 예술영화 감독 자리를 주겠다며 최 씨를 유인했습니다. 1월 4일 오후 2시 50분경 영화사 사무실로 가보자는 범인들의 말에 의심 없이 따라 나서는 최홍덕 씨. 최 씨가 차에 타자마자 범인들은 그의 손발을 플라스틱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야,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이 새끼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물색해둔 은신처로 향해 가던 범인들은 용인 휴게소에서 잠시 차를 세웁니다. 이때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최 씨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버티니까 칼을 한번 찌르고 동맥이 끊겼기 때문에 받아치렸습니다. 저항하는 최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순간을 범인들은 담담하게 재현합니다. 그들의 태연함에 유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물어볼 말 있어. 진정하세요. 네? 물어볼 말 있어. 제발 좀. 넌 내가 4억 줄 테니까. 니네들끼리 찔러. 손쓸 틈 없이 찾아온 참극.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최 씨가 살던 곳은 강남의 한 아파트. 그 집에 남은 건 최 씨의 흔적만이 아닙니다. 이 2개죠. 냉장고는 동생이 이제 혼자 자취했으니까 아무래도 더 작은 냉장고니까 본인이 쓰던 거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던 거. 신혼생활 이 집에 시작한 건가요? 네.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 그들도 한때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참으로 특별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짐 들어왔던 날 복도에서 가 나오면서 홍대기한테 인사를 먼저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어디서 오시는 거냐고 그래서 얘가 보스턴에서 왔다고 했더니 나도 보스턴에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막 친근하게 그랬었는가 봐요. 촉망받던 공연예술가와 아름다운 피아니스트는 얼마 뒤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초혼, 1살 연상의 이 씨는 재혼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엄마한테 어머니 하면서 정말 너무나 애교스럽게 굴었어요. 엄마하고 같이 나들이를 나가고 엄마 팔짱을 끼고 엄마한테 꽃다발을 선물하고 나는 어머님이 우리 엄마보다 언니 정말 친정 엄마보다 더 좋다란 말을 했어요. 애교 많고 싹싹하던 이 씨가
왜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죽은 최 씨의 친구가 우리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나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화차 주인공 된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결국 얼마 못 가 두 사람의 결혼은 파경에 이릅니다. 그 무렵부터 최 씨는 아내 이 씨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여기 있어? 자기가 그 잘못한 것들. 읽어만 쓰면 그렇지. 응. 앞에 이것도 다 읽었어? 다 읽었어요. 뭐 동거, 임신, 낙태 다 읽었어? 다 읽었어요. 다 맞는 동의하지? 합의서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전 부인 이 씨가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이 씨와 한때 연인이었다는 한 남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결혼 생활을 꿈꾸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계획도 세우고 그랬죠. 당시 이 씨는 최 씨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명준 씨는 까맣게 몰랐답니다. 처음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룸메이트가 있다고, 여자 룸메이트랑 살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알았어요. 남자라는 걸. 그래서 뭐냐 했더니 트랜스젠더라고. 이상 생물학적인 여자라고. 최 씨를 만난 후에야 명준 씨는 그녀가 해왔던 말과 행동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심지어 그냥 본인 핸드폰으로 자기 스스로가 문자를 보내서 스토커한테 문자가 왔다고 보여주고, 뭐 너무 아름답다고 만나고 싶다는 식의 문자를. 인생의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지난 13일 이 씨가 강도 상해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던 날, 유가족은 이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유가족과 취재진을 따돌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분노뿐입니다. 어디 갔어 이년? 어느 차 타고 갔어? 무엇을 보호하냐고, 무엇을? 저런 년을 보호를 해? 인연이 그래놓고 내 동생이 죽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씨는 처음부터 최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납치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닌 거로 확인되고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다. 그거는 주범의 말, 주범. 범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의뢰한 전 부인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한 걸로. 경찰 진술에서 이 씨는 전 남편에게 받아야 할 돈 1억이 있으니 독촉만 해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이 1억 원이나 빚을 지다니 유가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려 동생이 7천만 원에 대한 걸 받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린 돈이 없는데 무슨 1억 원이에요. 오히려 이 씨가 결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최 씨에게 보내야 하는 처지였답니다.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이 씨가 최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홍덕이한테 유산이 많이 있어라고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고 당연한 거니까 그냥 얘기했을 뿐이었어요. 동생이 무슨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드는데 홍덕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어머님이 알아서 그 자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번 납치도 더 큰 돈을 노리고 저지른 것이라고 유가족은 의심합니다. 과연 돈 때문이었을까요? 본인이 줘야 될 돈을 지금 안 주고 있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미 그런 식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문제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이 씨 측은 결혼 파기 합의서에 적힌 대로 위자료는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었고 결코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이후에도 아마 그런 와중에도 또 계속적으로 연락이 서로 연락이 오셨었고,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가 좀 좁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소문도 빠른 데고.
결별 후에도 최 씨가 계속 연락을 하며 괴롭혔다고 이 씨 측은 주장합니다. 예술계에 발이 넓은 전 남편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녀에겐 위협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연락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관계를 좀 정리하고자 하고 했던 건데 예상치 못하게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본인도 사실은 저희끼리 뭐 멘붕에 빠져 있죠. 뭐 가족들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막내 동생의 죽음도, 살아있는 범인들의 진술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좁은 곳에 있어? 하루아침에 막내 아들을 잃은 충격에 고향의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습니다. 엄마 한마디 해. 엄마 내가 홍대기한테 기회 대줄게. 좋은 데 가서 잘 있으래. 홍대가 좋은 데 가서 잘 있어. 거짓된 정보에 대해서는 꼭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가방이 우리 홍덕이 관련 재판 가방이에요. 최홍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이제 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 이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의뢰 받았을 때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보지 않는 곳으로 보내달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씨의 청구 내용은 무척 잔인했습니다. 복치기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강간으로 고소하는 등 혼내줄 방법이 있나요? 눈을 멀게 해줄 수도 있나요? 그 정도면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을까요? 주범 김 씨가 여러 차례 최 씨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이 씨는 알고도 범행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단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4억의 통장과 3천만 원까지 인출 가능한 신용카드가 있어요. 성공보수금이 크다면 착수금은 우리가 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대낮에 벌어진 납치극은 순식간에 살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부인 이은주 씨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의 인연이 끔찍한 악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 이후에 지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본인의 반성은커녕 정말 상상 이상의 악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납치를 의뢰하긴 했지만 최 씨가 살해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은주 씨. 검거 당시 이 씨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특별하죠. 네, 특별하긴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표정 변화가 너무 없었어. 너무 없고 그리고 말투의 높낮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낮이라든가 리듬감 없이 그냥 기계가 딱딱딱딱딱 차분하게 읽듯이 그냥 그렇게. 살인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것인데도 그녀는 놀랍도록 담담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갑자기 이제 영어로 진술을 하고 싶다. 영어로 진술해야지 감정 표현이 제대로 전달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한국말이 좀 서툴던가요?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뭐 대학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뭐 아주 능숙하시죠. 베테랑 형사마저 당할 만큼 속을 알 수 없었던 이 씨. 과연 그녀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사실 최 씨는 결혼을 며칠 앞두고서야 이 씨의 과거를 알게 된 듯하답니다. 그녀가 이혼한 적이 있고 미국에 친아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씨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씨는 피아노 학원 원장과 학부모에게 고소까지 당했는데요. 학력을 미국 보스턴 대학을 나왔다 나는 그다음에 천하예고에서 지금 강의 중이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음대를 졸업한 이 씨가 그 시기에 미국 유학을 간 것으로 학력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또한
강사로 일하는 음악학원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학원 원장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 일이 알려져 결국 피아노 레슨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해고 나갈 때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들도 가르치고 사람 주고 그랬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이 사람 작다 그래서 자기는 내쳐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륜 사실이 밝혀져 이혼을 했을 때도, 허위 학력과 경력 때문에 고소당했을 때도 그녀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전 남편과 학부모가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했다는 건데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제 피해자한테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고 그렇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 후반기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울기도 했는데. 조사 내내 담담했던 이 씨가 처음 흘린 눈물. 그건 죽은 전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씨가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고 믿게 만든 걸까요? 피아니스트인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어버리겠다는 얘기도 집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예술계에 그냥 편안하게 종사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싶었다. 결혼 생활 중에도 헤어진 후에도 최 씨가 자신을 협박했고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납치, 그다음에 폭행이나 상해, 그 부분을 교사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이라든지 사망의 결과가 나올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예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범 김 씨의 진술은 다릅니다. 최 씨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 씨가 강력하게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묵인했다는 건데요. 주범 김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칼을 찔렀던 건 최은도 씨한테 쓰려고 찔렀던 게 아니라 제 전 여자친구 사건에 겁을 주려고 찔렀던 건데. 이제 와서 김 씨 역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은주 씨에게 속은 게 있다는 건데요. 돈을 많이 갈취를 당했는데 자기 말고 다른 여자도 4명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 자기 아는 동창도. 그래서 최은덕 씨 돈이 있는데 자기 손에 익은 만큼 한계를 익혀줄 수 있느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범 김 씨는 한 차례 이 씨가 최 씨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조사에선 이 씨도 살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또 말을 뒤집었는데요. 최 씨의 죽음을 놓고 서로 떠넘기는 범인들의 진술에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살인도구로 식칼, 파이프렌치, 망치, 청테이프, 그다음에 이게 결박건, 마스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을 처음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스스로 칼에 와서 찔렸다고 그랬는데. 납치 도구를 사고 각자 흉기까지 챙겼던 범인들. 위협만 하려고 했다더니 범행 전 그들은 상황에 따라 최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방법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반성문조차도 거짓말을 썼더라고요. 우리에 대한 죄스러움이나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거에 어떤 언급은 없다라고 보면 되죠. 전부인 이은주 씨도 반성문에서 죽은 최 씨에 대한 죄책감보다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더 중요한 듯합니다. 피해자 가족, 저희 가족, 오케스트라 멤버, 제 책을 쓰는 선생님들, 제 글을 읽던, 제 방송을 듣던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가진 최종 목표가 예능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학교의 기틀을 마련 중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전 남편이 죽었는데 이 씨는 정말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남편의 살해에 상당한 책임,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보면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뉘우침이 빠진 반성문에는 자신의 추억담만 채워져 있습니다. 반성문 안에
어떤 뭐 명문대의 교수님으로 계신 뭐 나의 은사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든지 특권을 가진 계층에 속한다라는 것을 반성문을 통해서 굉장히 드러내려고 하는 점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어떤 그 특징들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거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스스로의 재능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집착도 크고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한다는데요. 목적을 위해선 타인을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답니다. 피해자 최 씨는 생전에 이 씨의 노트를 몇 장 촬영해뒀는데요. 노트에는 사회적 성공은 물론 외모와 가족 관계까지 이 씨의 꿈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입시 강사가 돼 고소득을 올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이은주 씨. 그러나 높은 이상과 전혀 다른 현실 사회를 메운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그러한 어떤 명예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 부족이라든지 노력 부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역시 그것을 남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본인에게 그 정도의 대접이나 찬사를 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굉장한 어떤 그 분노의 화살이 쏠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성문 속 이 씨는 여전히 자신의 꿈속에 갇혀 사는 듯합니다. 최원경 씨가 죽기 전에 이 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이게. 아내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최영덕 씨는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부탁은 단 하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최 씨의 진심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을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결국 그녀의 삶마저 수렁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지난 7월 24일 용인 휴게소 납치 살해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치사 범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판사는 이 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 살해 의뢰한 그 여자가 10년이라는 형량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검찰은 물론 이은주 씨 측도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죄에 따르는 벌은 법정에서 정해지겠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가해자들의 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거짓과 허상을 깨고 이은주 씨가 진실과 대면할 날은 언제일까요?